오늘은 우리 수진님이랑 같이 브라우니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시연 수진님이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터 초콜릿. 자 먼저 잠깐 먼저 호두 볶았습니다. 미리 볶았습니다. 원형팬 깔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중탕하려고 이거 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켰고요. 그리고 이제 호두는 바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시험장에서는 예열될 때까지. 그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예열이 되면 갖다 집어넣어 놓고 5분 타이머 맞춘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제 준비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초콜릿 자르셨어요. 자르셨는데 이 정도로 자르시면 좋겠고요. 요건 조금 큽니다. 아셨죠? 요건 조금 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자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드는 과정만 찍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훈련생이 좀 나서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는 이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녹이시는데 여기에 요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되냐면 70도. 70도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뽀글뽀글 올라오면 70도예요. 그때 꺼버리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막 끄는 상태에서 초콜릿을 버터를 녹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요게 70도 정도를 딱 맞추는 거. 그걸 맞추는 것을 이렇게 보면 온도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글보글 올라올 때가 그때 한번 온도를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뭐 기다릴 필요는 없죠. 바로 이제 달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풀 때 가나 거품이 일지 않게 하려면 지그재그로 혹은 두드리거나 톡톡 두드리거나 혹은 지그재그로 하시면 되겠고요. 달걀을 푼 후에 이제 설탕과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같은 덩어리가 생깁니다. 자, 이 정도 노른자가 풀어졌어요. 더 풀면 이제 거품이 많이 일릴 것 같아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탕과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잘로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균일하게 섞으면 됩니다. 균일하게 섞어주시면 녹이는 것도 아니고 거품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균일하게 섞어주시면 돼요. 균일하게 섞였죠? 됐습니다. 균일하게 섞였으면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균일하게 섞어주는 거예요. 알았죠? 균일하게 설탕이 따로 계속 있어요. 요거 이쪽에서 들어가면 또 적게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가루치기. 그래서 코카분말 넣겠습니다. 코카분말, 바닐라 향 넣겠습니다. 1단계법이니까 한꺼번에 넣고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균일하게 넣고 조금만 더 확인해 볼까 지금? 몇 분간? 70. 이 정도? 김이 올라갔어요. 뜨거요. 자 이제 됐습니다. 껐어요. 끈 상태에서 올리십시오. 올리고 중탕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해도 돼요. 너무 뜨거우면 이제 또 식을 때까지 내가 이제 깜빡하고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어떻게 또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 70도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하다가 이쪽으로 내렸다가 내리십시오. 내렸다가 그리고 또 젓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런다고 그걸 또 어느 세월로 또 식히고 앉아 있어요. 그죠?
들을 수도 없지.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온도가 많이 높은 온도가 초콜릿과 버터에 가해지면 이 초콜릿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밀크 초콜릿이 있는데 초콜릿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제일 먼저 카카오 빈 있죠. 카카오 빈을 이제 발효를 시켜요. 발효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스트 상태를 만들어요. 페이스트 상태 발효시켜서 이제 볶죠. 카카오 빈을 발효를 시켜서 볶은 후에 페이스트를 만드는데 이 페이스트를 만든 상태가 뭐냐면 비터 초콜릿이에요. 그 페이스트 상태를 그래서 압착을 시켜요. 페이스트를 비터 초콜릿, 카카오 페이스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페이스트를 압착을 시키면 카카오 박이랑 그 다음에 카카오 버터가 나와요. 카카오 버터. 요게 중요해요. 카카오 버터. 그래서 다크 초콜릿은 어떻게 만드냐면 아까 페이스트 만든 비터 초콜릿에 카카오 버터를 또 집어넣어요. 카카오 버터 그리고 설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바닐라 향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만든 게 초콜릿, 다크 초콜릿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분유를 집어넣어요. 탈지 분유를 집어넣으면 밀크 초콜릿이 되고요. 여기서 코코아 분말을 뺀 카카오 버터 있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스트를 집어넣지 않고 카카오 버터와 그리고 분유와 설탕과 바닐라 향만 집어넣어서 만든 게 화이트 초콜릿. 그래서 이제 초콜릿의 형태가 세 가지가 되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 이 초콜릿을 이제 큰 판 형태로 만들면 이제 컵추어라고 부르고요. 코인 형태로 만들면 코인 초콜릿. 초콜릿을 코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그 얇은 이제 동전 모양으로 만드는 이유는 이제 빨리 녹일 수 있는 중탕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중간중간 이렇게 79도였기 때문에 금세 녹잖아요. 중간중간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서 지나치게 온도가 가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그게 아까 방금 초콜릿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초콜릿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다양한지 아시겠죠?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페이스트, 그다음 카카오 버터, 설탕, 바닐라 향, 유화채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이런 것들이 균질화가 깨져버려요. 따로따로 분리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지 않게 관리하는 거고요. 버터도 마찬가지로 모든 버터의 구성 성분이 이제 유지방이 아니라 다른 심지어 물도 들어있어요. 16.5% 정도의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로 버터에 열을 가하면 물과 지방이 분리되는 유화력이 깨지면서 분리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온도를 45도다라고 친절하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요구사항에 친절하게. 다 녹으면 온도를 확인해 볼게요. 자, 온도 확인하겠습니다. 다 녹았어요. 예, 45도. 정확하게 45도.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운 훈련생입니다. 저보다 더 잘한 20도. 그럼 이제 섞어가지고 온도가 30도 이하면은 살짝 해서 30도 이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루 넣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인해야 돼. 넣으세요. 넣는데 고무줄을 드려야지. 자, 고무줄. 아니면 고무줄을 깨끗하게 긁어줘죠 깨끗하게. 고무주걱을 이용해서 스탠볼에 있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긁는 것을 영상에 많이 담았으니까 안 찍겠습니다.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 상상하세요. 상상. 어떻게 깨끗하게 긁지? 이렇게 상상. 자, 볼까요? 이거. 자, 깨끗한 상태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긁어야 돼. 아셨죠? 깨끗하게 자꾸 이제 깨끗하게 긁는 요령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빼고 이것도 치우고 그 다음에 녹일 때만 실리콘 주걱 혹은 실리콘 주걱이 없으면 나무 주걱으로 하셔야 돼요. 녹일 때는 나무 주걱 혹은 실리콘 주걱, 섞을 때는 고무 주걱. 왜 그러냐면 이 나무 주걱에 요 부분이 조금 턱이 있어가지고 균일하게 긁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고무주걱을 즐겨 쓰는 거예요. 고무주걱이 깔끔하게 스크래핑이 되죠.
긁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여기서 뭐 핸드 거품기로 섞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무주걱으로 섞어도 되는데, 고무주걱으로 섞으면 아무래도 좀 섞는 데는 효율은 떨어져도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거품기로 섞으면은 효율은 좋아도 거품이 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섞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섞으시면 되겠어요. 선택해가지고. 다 섞은 다음에 온도를 여기서 반드시 한번 확인해야 돼, 알았죠? 온도를. 실내 온도랑 이게 좀 재료 온도가 약간 차이가 있죠. 달걀 같은 경우에 벌써 우리 실온에다 보관했는데도 20도에서 이 공간이 다르니까 이 공간은 계속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온도가 좀 있는데, 재료 창고는 이제 수업이 없잖아요. 열이 없으니까 또 차가운 거예요. 재료 창고 27도. 그러면은 얘가 얘가라니 가루가 24도예요. 가루가 24도. 그럼 24도와 27도로 섞으면은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중탕을 해서 30도 올려야 돼. 이해하셨죠? 올려서 30도 맞춰서. 요 작업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냥 섞으면 왜 중요하냐? 나중에는 초콜릿이 꾸덕꾸덕해진다. 그러면 이제 패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요구사항의 온도를 맞추는 것으로서 이게 끝나는 게, 맞추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닝할 때 어려워요. 패닝할 때. 그래서 미리 하는 거고요. 호두는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식혀야 돼요. 왜냐면 호두의 온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혀야 되죠. 그래서 호두의 온도는 미리, 저희는 이제 미리 했는데 40도예요. 그죠? 이런 부분도 시험장에서 종이에다 해서 펴놔야지. 온도도, 호두 온도도 염두에 두세요. 온도에 염두, 그냥 딱 뜯어서 막 집어넣어 버리면 또 온도도. 이제 채쳐서 되겠죠. 네. 자, 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34도 좋습니다. 34도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균일하게 섞어야 돼요. 균일하게 섞은 상태에서 미리 섞어놨기 때문에 그냥 붓고 하시면 되죠. 자, 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눌러주는데 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 플라스틱 스크래퍼가 필요해요. 눌러서 폭발분만 눌러서 내려주시고. 됐어요. 네, 좋습니다. 들어 올려주십시오. 들어 올리면서 섞어주세요.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리시면서 좋습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호두를 막 2분의 1 넣으라고 해서 막 2분의 1을 재지는 마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세요. 제 생각은 좀 호두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좀 아름다울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가고 반죽석으로. 왜냐면 위에 뿌리는데 2분의 1을 뿌리면 호두 천지야, 호두 천지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리고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초코머피는 살짝 위에다가 호두를 이렇게 뿌리는 게 더 아름답죠. 근데 분명히 요구사항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반죽에 드시오 라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호두가 초코머핀이 위에 있는 게 더 이쁜 것 같고. 이거 반죽 되게 왜요? 조청 같아요. 조청 같아요. 네. 잘 안 섞여. 여기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셨죠? 다 섞였네? 같이 빼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같은 자리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좀 사각지대 그리고 약간 사선으로, 그러면 훨씬 더 글루텐을 덜 발전시키면, 이렇게 사선인다고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사선이 돼.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야, 이렇게 사선 끝. 끝났지? 아주 너무 많이 섞었네. 호두를 가루 약간 있을 때 호두 넣었어야 되는데 섞는데 너무 또 열과 소를 다 이렇게 되면 또 많아지잖아. 섞는데 또 심취해가지고 제가 이 가루가 약간 있을 때 호두 넣어. 알았죠? 그래서 호두 딱 섞으면 끝나게. 자, 섞어주세요. 약간 있을 때 집어넣으세요. 약간 있을 때 90% 섞이고 호두가 가루가 10% 있을 때 그때 호두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젓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뭐 처음부터 넣어도 가루와 함께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겠고 상관없죠. 일단계법이니까. 자, 이제 부으시면 붓기 전에 어떻게 돼요? 온도 확인. 온도가 제일 중요한데. 한번 다시 한번 재봅시다. 31도. 높은. 가슴 아픈 일이. 그럼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아셨죠? 참고하셔서 식격은 아니고 자 가슴 아픈 일이죠. 자, 반씩 부으십시오. 반씩 부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럼 제가 먼저. 온도가 높으면 좋은 점, 온도가 높으면 또 겁나는 일이 하나 있다고 얘기 드렸죠? 뭐죠? 바닥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자, 아시죠? 자, 그러니까 이게 반죽 온도가 높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점 먹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닥이 올라온다. 바닥이 올라온다.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온도를 높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30도가 적당하네. 그죠? 30도가 되게끔 해가지고 그냥 떨어진 다음에 30도로 올리는 건 쉬워도 올라가 있는 걸 내리는 것은 또 애로사항이 좀 많아.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근데 온도가 좀 이게 조금 있잖아.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있어. 팽이가 되게 좋아. 하여튼 제주권. 제주권. 제 생각은 다 얘기 드렸고 여러분들의 하기 편안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두까지 다 들어가고 나서도 온도가 많이 낮으면은 다시 데워주는 그건 아니에요. 온도가 낮으면 다 넣는데 이제 온도가 낮아. 그럼 벌써 꾸덕꾸덕 해가지고 그걸 또 열을 올리고 막 하면 걔 또 섞게 되잖아. 그럼 글루텐이 또 발전돼서 이래나 저래나 이제 바닥에 올라오는 현상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많이 적게 되잖아. 온도가 낮아버리면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루가 들어가기 전에 온도를 맞춰서 가루가 들어가면 30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30도 이하로만 떨어지면 돼요. 27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내가 생각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왜냐면 초콜릿이 굳더라고. 별로 안 좋아. 27도 이하로 가는 것보다는 28도 좋습니다. 감점을 먹더라도 29도도 괜찮아요. 30도를 넘지 않도록. 알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스크래퍼를 준비한 이유는 바로 요거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봐. 금세죠. 꾸덕꾸덕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식으면서 금세 꾸덕꾸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뭐 딱 부으면서 그죠? 근데 이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식으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초콜릿이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호두 반반씩 뿌려주시고 자, 잠깐만요.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30도 떨어졌어. 네. 그러니까 초콜릿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반죽에 굽는 게 좀 틀리긴 해요. 틀리긴 해.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보면 하여튼 초콜릿이 한 27에서 29도 사이에서가 제일 좋아. 알았죠? 그러니까 27도 이하로는 떨궈서 할 거야. 안 나오게 30도 넘지 않게 조심해서 잘해. 남은 거 다 씁니까? 네, 나무 다 씁니다. 다 씁니다. 이거 지금 제가 반보다 조금 가장자리를 또 뿌려주십시오. 가장자리 네, 다 써주십시오. 남기면 안 됩니다. 네. 부스러기 넣지 마시고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븐으로 가시죠. 들고 가시죠. 넣으십시오.
자, 확인됐고요, 온도도. 자, 그 다음에 2개 간격을 주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40분은 넘지 않으면 돼요. 요 오븐은 이게 또 그 시험장마다 교육기관마다 같은 온도를 설정을 해도 가해지는 열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거는 한 40분이면 충분합니다. 40분을 끓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준비해 놓고 하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